X와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겁이 없는 편이라 부주의하게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이 MBTI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사기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항 검사를 통해 나온 유형과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유형과의 일치도는 % 정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요즘은 정말 MBTI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예전에는 혈액형 신봉론자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 무슨 E형이지, 너 I형이지, 너 J지 이런 식으로 MBT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MBTI로 사람의 성격을 추정하는 경우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MBTI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MBTI의 의미, MBTI는 과학인가? 라는 박철용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유튜브로 하는 첫 유료 광고인데 저한테 이제 그 책 소개 관련된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깊이도 있고요. 또 이해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읽어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도 읽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님이 이제 굉장히 MBTI 덕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소개를 드리면 박철용 님이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박 통합과정 휴학 중이시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심리학자나 상담사나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물리학 전공자이신데 이 MBTI 책을 정말 제대로 파서 쓰셨다.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MBTI 전문 교육과정 중급까지 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MBTI 전문가신 거죠. 줄도 열심히 치면서 읽었거든요. 공부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잘 담겨 있어서 정말 누구나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냥 MBTI 설명서는 아니에요. 되게 주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에 뭐 아무 근거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한 100개 정도의 참고 문헌을 다셨고 그 참고 문헌이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학회지에서 상당수를 참고 문헌으로 가져와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근거 있는 주장들이 많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제가 살펴보면요. 총 1, 2, 3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MBTI에 관한 기본 내용을 다루고 2부는 이제 MBTI 과학적인 타당성,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타당한 부분은 뭐고 또 문제점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부는 MBTI 심화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MBTI는 이제 누가 개발했냐면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 모녀가 개발을 했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론적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성격 유형 검사예요. 성격 유형이라는 게 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성격 유형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경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의 유형을 이해할 때 뭐 F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공감적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실 때 F 유형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5번은 공감하고 T 유형은 10번 중에 4번을 공감한다. 이렇게 어떤 태도나 행동 빈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MBTI의 이제 장점 자체가 MBTI로 나와 다른 성격 유형의 장점도 좀 이해하고 그런 이제 이 검사의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게 악용돼가지고 얘는 이 유형이기 때문에 참 뭐가 없어. 못됐어. 뭐 공감 능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경향성, 빈도의 차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애가 ENTJ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도 있을 거고 가치도 있을 거고 신념도 있을 거고
지능도 있을 거고 지위도 있을 거고 역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MBTI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 여럿이 어울리길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기분이 자주 들떠있다. I. 얌전하다. 조용하고 정적이지만 그것이 우울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은 I형보다 많은 자극이 주어질 때 각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그런 장소로 이제 찾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I 유형은 굉장히 피로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자극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라도 똑같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거기서 느끼는 피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서로 E와 I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S와 N은 인식 기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차이거든요. S, 객관적인 사실로 된 세상에서 살아감. 일처리가 야무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안 한다. 물질주의적,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적. N,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과 동시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많은 것을 떠올림. 더 특이하고 때로 엉뚱하며 독창적이다. 실무적인 일에는 서투른 경우가 많다. 단순 반복적인 일에 쉽게 질려하고 적응을 잘 못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기 때문에 S와 N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N은 그 위에 상상력이 덧대어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와 N이 잘 이해하고 같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바라보는 세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TF는 판단 기능이에요. 우리가 아까 감각 직관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TF로 나눠지게 됩니다. F. 공감적 태도를 취한다.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T. 분석적 태도를 취한다. 인간관계를 명확히 알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T 유형이라고 공감 능력 없는 거 아니고요. F 유형이라고 분석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T 유형, F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JP는 생활 양식 지표입니다.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의 차이인데요. J, 질서정연한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생각을 정리하는 경향도 더 강하며 일정 역시 철저하게 짜놓고 싶어 한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키며 미리미리 하는 경향이 있다. 일정이 틀어지는 일은 불쾌한 일이다. P, 보다 자유분방한 생활 양식, 질서 정연함에 대한 욕구가 적다. 물건들이 다소 삐딱하게 놓여 있어도 덜 불편해하고 일정의 차질이 있어도 덜 불쾌해한다. 통제가 심한 환경을 숨막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MBTI에서 제공하는 네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F 척도를 보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이 이 F 척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F 척도의 감정은 공감, 자비와 같은 이러한 이타적인 감정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막 불안하고 잘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F유형이라서 너무 감정적이야, 막 너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표와는 관련이 없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은 요 네 지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의 척도를 더 추가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MBTI에서도 편한 불안 척도를 추가를 했어요. MBTI에. 그래서 그게 이제 충족도 척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네 척도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자는 요 척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요거를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을 정서 유형, A 유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둔감한 사랑을 B 유형이라고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A, 정서 유형은 예민하고 섬세하고 상처를 잘 받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에게 정이 깊게 들고 가족애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A 유형이라고 그럼 이건 되게 뭔가 미성숙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위험을 굉장히 잘 감지할 수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고 A 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 반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경적으로 잘 지원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 유형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요.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편입니다. 겁이 없는 편이라 부주의하게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보다 더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라고 자기가 둔감한 걸 모르고 상대방이 굉장히 예민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내가 좀 둔감한 면이 있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MBTI는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MBTI 해석은 MBTI 전문 자격 교육을 받은 분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았고요. 이 MBTI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자기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 결과를 보고 상담사랑 얘기를 하면서 유형을 자기가 직접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그대로 이게 내 유형이 맞아 할 수도 있고요. 상담사랑 검사 결과를 잘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 내 유형은 요거인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검사를 통해 나온 유형과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유형과의 일치도는 64에서 85%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검사를 딱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 이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상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정확하게 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2부에서는 이 MBTI가 과학적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형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들은 또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